이 글자 한번 세어보실래요? 획이 23개입니다. 쓰다가 길을 잃을 만큼 복잡한 이 글자를 우리는 아주 흔한 두 글자 단어로 매일 씁니다. 연애, 그리고 실연. 한 번쯤 누군가에게 마음이 묶여 밤새 뒤척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놓으려 할수록 더 엉키던 그 마음. 오늘의 글자가 바로 그 마음의 이름입니다.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. 한자의 뿌리를 적어둔 가장 오래된 자전을 펴면 이 글자가 없습니다.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 수수께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철성의 한시 여행입니다. 한 글자에서 출발해 그 글자가 사는 한 편의 시에 닿는 여행. 오늘의 글자는 그리워할 연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, 이 복잡한 글자를 천천히 뜯어봅니다. 맨 위, 실사, 실타래 2개가 나란히, 그 사이에 말씀 언, 그리고 맨 아래에 마음 심. 두 탈의 실 사이에 말이 끼어들고 그 아래 마음. 많은 분이 이렇게 풀이하십니다.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이 실처럼 얽히고 그 아래에 마음이 놓였으니 사랑이다. 낭만적이지요. 그런데 설문해자를 펴는 순간 이야기가 아주 달라집니다.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, 허신이라는 학자가 한자의 뿌리를 모아 설문해자라는 책을 엮었습니다. 한자의 족보라 할 만한 책이지요. 그 책을 펴고 련을 찾으면 없습니다. 대신 아주 닮은 글자가 하나 서 있습니다. 위에는 그 복잡한 련, 아래에는 계집녀. 글자는 아름다울 련, 사모할 련입니다. 풀이는 단 2글자예요. 모야, 사모하는 것이다. 청나라의 대학자 단옥제는 이 글자 아래에 이렇게 적어둡니다. 이 소전 글자가 곧 오늘의 련이다. 련과 련은 옛 글자와 지금 글자다. 들으셨습니까? 처음 이 마음을 적었던 글자는 아래쪽에 여자를 앉혀두었습니다. 사모함이란 여자를 향한 것, 혹은 여자의 몫이라 여기던 시대의 글자예요.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바로 그 아래 자리에 마음심이 대신 들어와 앉습니다. 사모함은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닌 그저 마음의 일이 된 겁니다. 그렇게 오늘의 련이 태어났습니다.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. 련은 형성자입니다. 뜻을 붙든 건 맨 아래 마음 하나. 위쪽에 그 복잡한 실과 말. 련은 뜻이 아니라 소리였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실처럼 얽힌 말과 마음이 곧 사랑이라는 풀이는 글자의 짜임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아름다운 해석입니다. 문자학으로 련은 마음에 련이라는 소리를 붙인 글자예요.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. 소리를 맡은 그 련이라는 글자. 설문해자는 이 글자를 이렇게 풀이합니다. 낫냐, 어지러운 것이다. 일왈 치야, 다스리는 것이라고도 한다. 일왈 부절야,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도 한다. 단옥제는 여기에 이런 줄을 답니다. 실을 다스리려 하면 오히려 더 엉킨다. 실은 또한 끊어지지 않는다. 그래서 이 글자가 실을 따른 것이다. 엉킴, 그리고 풀어보려는 안간힘. 그런데 끊어지지도 않음. 말로 풀어보려 애쓰지만 실은 더 엉키기만 하는 모양. 그것이 련이라는 글자입니다. 문자학으로는 그저 소리일 뿐인데 하필 그 소리가
끊어지지 않는 엉킴을 그린 글자였다는 것. 그래서 려는 뜻과 소리가 기묘하게 한몸이 됩니다.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실처럼 무언가에 단단히 묶인 상태. 그 뜻이 바로 사모할 모, 그리고 떠나지 못함입니다.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. 려는 처음부터 사랑만의 글자가 아니라 무엇에든 마음이 묶여 떨어지지 못하는 그 모든 얽힘의 글자였습니다. 이제 이 글자가 우리말 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보시죠. 연애, 실연, 연인, 연가. 첫사랑의 설렘은 초련. 그런데 려는 사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. 자리에서 물러나기 아쉬워함은 연연하다. 그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하실 때 그 연연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. 2번 겹쳐 쓴 련이지요. 지난 날을 못 잊는 마음은 연모. 붙잡고 놓지 못하는 모든 마음. 연인이든 고향이든 지나간 시절이든. 당신이 무언가를 쉬이 놓지 못할 때 그 마음의 이름이 련입니다. 놓지 못하는 마음, 련. 려가 심으로 바뀌며 태어난 이 글자를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벼슬을 미련 없이 내던지고 고향 전원으로 돌아간 한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. 동진의 시인 도연명입니다. 그는 관직을 먼지 그물, 세장이라 불렀습니다. 그 세장에 갇혔던 자신을 이렇게 노래합니다. 기조, 연구림, 지어 사고연. 세장에 갇힌 새는 옛 숲을 그리워하고 못에 갇힌 물고기는 살던 깊은 못을 잊지 못한다. 세장 속 새가 그리는 것은 연인이 아닙니다. 자유롭던 옛 숲, 돌아가고 싶은 자리입니다. 여기 놓인 련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. 연애가 아니라 놓지 못하는 그리움의 가장 넓은 얼굴. 덧붙이자면 판본에 따라 이 자리를 돌아볼 권으로 적은 것도 있습니다. 련이든 권이든 뜻은 하나입니다. 자꾸 돌아보며 놓지 못한다는 것. 그리고 바로 옆 구절을 보십시오. 못의 물고기가 옛 못을 사한다. 지난편의 그 글자 사입니다. 련과 사가 한 대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. 두 그리움은 미묘하게 다릅니다. 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곧게 내려와 고이는 그리움이었다면 련은 그 마음이 무언가에 단단히 묶여 좀처럼 노연하지 못하는 그리움입니다. 도연명은 결국 그 세장을 벗어나 숲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러니 련은 사람을 끝내 움직이게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. 놓지 못해 괴롭기만 한 게 아니라 놓지 못해 마침내 돌아가게 하는. 오늘의 한 글자, 련. 가장 오래된 자전에는 녀를 곁에 두고 서 있다가 끝내 마음을 얻어 우리에게 온 글자. 연인이든 고향이든 옛 시절이든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쉬이 놓지 못한 채 련합니다. 다음 여행지의 힌트를 드립니다. 가을 추 아래에 마음 심이 얹힌 글자. 가을이 마음 위에 내려앉으면 무슨 뜻이 될까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. 이철성의 한시여행이었습니다.
안녕히 계십시오.